자, 104쪽 펴주십시오. 104쪽에 3번. 그러면 그 앞쪽을, 아이고, 이거 기네. 다음 중 금요일에는 각 동아리별로 하루 종일 학교 밖에서 체험활동을 하기로 했잖아. 수업 때문에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학년이 모여서 의논하면 좋겠지만 내일까지 담당 선생님께서 우리 동아리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1학년 후배들은 야영 활동을 갖지만 우선 2학년들이라도 다들 모이라고 했어. 우리 독서 토론반은 체험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보다 체험활동 장소를 정해야 할 것 같아. 장소가 정해져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분명해지겠지. 나도 그 점을 정해. 그런데 우리 동아리의 성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동아리 활동의 특색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한 소풍처럼 동아리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의 성격을 고려해서 장소를 정하자는 거지. 그럼 우리 동아리 성격부터 정리해볼까? 우리 동아리는 독서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있잖아. 독서와 토론 모두를 고려해서 장소를 정하는 게 어떨까? 그걸 어떻게 다 고려해? 그냥 하나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야, 시간 낭비? 동아리 활동도 공부의 하나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다들 바쁜 건 알지만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말들은 자제하도록 하자. 그리고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서로의 의견은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동아리에서 토론했던 논제들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장소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들 그동안 동아리에서 토론했던 논제 기억나니? 그러고 보니 우리 도서 전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해봤잖아. 그때 도서 전과제가 실시될 경우에 중고서적은 책값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지 않아? 다들 한 번도 중고서적을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도 했었고, 이번 기회에 중고서적을 방문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면 지난 토론 내용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서 전과제에 대해 토론할 때보다 사형제도에 대해 토론할 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어? 다양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해 판례들을 찾아보기도 했고 법률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했었지. 그러니 이번 기회에 직접 법으로 가득한 현장을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법으로 가득한 현장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아, 내 말이 좀 문학적이었나? 똑같은 표현이네. 법원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법원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고 아니라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둘 다 좋은 의견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많아. 둘 다 좋긴 한데 우리가 동아리가 독서 토론반이니까 이번에 독서 관련된 것도 고려해보는 판이 좋겠어. 게다가 법원은 재판을 항상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체험활동 일정과 맞지 않는다면 계획만 해놓고 실제로는 체험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고서적도 방문하기 전에 체험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고 하지 않으면 자칫 책만 사거나 단순히 구경만 하고 너무 금방 끝날 수 있어. 나도 지난번 학급별 체험학습으로 대형 서점에 갔었는데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책 하나만 사고 집으로 왔던 적이 있거든. 우리 동아리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에서 중점을 줄 수 있지만 독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법원의 재판 일정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서점의 경우는 우리가 충실하게 준비만 한다면 지난 토론 내용에서 부족했던 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책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하고 체험활동 장소를 중고서점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 있니? 중고서점이 좋겠어. 모두 동의하는 거지. 그럼 1학년 후배들을 보면 중고서점으로 체험활동을 가는 게 되겠으니까 준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전해줘. 그럼 다들 안녕? 수업 열심히 들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3번 보자. 보기는 학생 대의원 회의의 일부이다. 위 토의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 총무부장 본교 학생회 임원 60명 중에 58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회장 일어서서 방금 총무부장의 보고대로 의사 정족수가 출석하였으므로 2016학년도 제2회 학생대의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을 3회친다. 국민의회를 생략하고 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의는 학생회장이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학생회장, 체육복 디자인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을 3회친다. 제안 설명은 일반 반장께서 해주십시오. 일반 반장의 제안 설명과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후 그럼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찬반 의견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의 찬반 토론 후 학생회장님, 네, 3반 반장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으니까 이번 토론을 종결하고 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 없습니까? 그럼 체육복 디자인 변경 건의안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안을 채택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 없습니다. 이 없으므로 건의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랬거든. 4번 봐봐. 보기와 위 토의에서는 공동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로 참여자들에게 가부를 묻고 있다. 이 양쪽 다 맞는 거지. 여기에서는 뭐 할까요 말까요? 아예 보기에서 나오지.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할까 어떤 걸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부를 묻는 게 나와. 그러면 1번 보자. 위 토의와 달리 보기에서는 참여자들이 사회자의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한다. 아니 여기서 누가 하니? 총부장이 하지. 그 다음에 2번 보기와 달리 위 토의에서는 참여자가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하고 있다. 보기는 맞는데 위 건 아니지. 그 다음 3번 보기와 위 토의에서 참여자는 동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보기는 맞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 그 다음에 5번 보기와 위 토의에서는 참여한 인원수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위한 진행 조건이 되고 있다 그랬거든. 자, 여기서 정족수에 대해서 보기는 얘기하고 있지만 위 토의는 그게 없어. 절반이 빠졌는데 그냥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마지막 116쪽 116쪽의 4번 위 답사 보고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 자, 문화유적 발굴 동아리 회원 여러분, 혹시 문학 시간에 배웠던 문학작품의 니미 침묵, 승무, 달밤을 기억하고 있나요? 대답을 듣고 예 모두 기억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작품들이 언제 창작되었다고 배웠죠?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에 쓰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작품을 쓴 작가들이 서울 성북구에 성북동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북동은 성 바깥 북쪽 동네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밖에 형성된 성북동은 산세가 깊고 아름다우며 물이 맑고 한적한 마을로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문학 예술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특히 1930년대 초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한용운, 시인 조지훈, 소설가 이태준은 교훈을 주었던 사이였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모둠이 답사한 곳은 성북동입니다. 우리 모둠이 답사한 곳은 성북동입니다. 우리 모둠이 이 지역을 답사지로 선정한 이유는 유명한 문인인 한용운, 조지훈, 이태준의 흔적을 한 동네에서 모두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여주며 먼저 여기 성북동의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답사한 곳은 한용운이 살았던 심우장, 그리고 조지훈의 집터인 방우산장터, 이태준이 살았던 수연삼방입니다. 우리는 지하철 4호선인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려 3번 마을버스로 갈아탄 후에 버스 종점인 북정노인정에서 내렸습니다. 그것에서 좁은 골목으로 조금 내려가니까 첫 답사지인 시무정이 보였습니다. 시무장은 독립운동가이자 승려 시인이었던 한용운이 1933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마지막 11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성북동 골짜기에서 새빵살이를 하다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사진을 보여주며 어둡죠? 제 사진 실력이 좋지 않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가 한낮인데도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조선 총독부 쪽을 바라보고 싶지 않다며 북향으로 터를 잡은 탓입니다. 두 번째 답사지는 조지훈이 32년 동안 살며 작품을 썼던 방우산장터입니다. 조지훈은 신천지라는 잡지에서 한용운의 향기를 나는 일찍이 어려서 들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조지훈이었던 만큼 한용운과 교분이 돈독했습니다. 우리는 조지훈의 방우산장을 찾았지만 사진을 보여주면 이처럼 그곳에는 조지훈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98년 집이 헐려버린 탓입니다. 골목 귀퉁이 동네 쌀집 앞에 그분의 집터를 알리는 초라한 비석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이 바로 소설가 이태준의 집인 수연삼방입니다. 이태준과 조지훈은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조지훈이 승무를 처음 발표한 잡지인 문장의 편집장이 바로 이태준이었습니다. 이 아담한 한옥집에서 여러 소설을 썼는데 특히 달밤이라는 소설에서는 성북동을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성북동은 지금과 달리 도시화되지 않아 시골의 정치가 느껴지는 곳이었나 봅니다. 성북동은 작은 동네지만 이곳에서는 많은 문인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답산 유적지 외에도 백석, 그 다음에
법정 스님과 관련이 있는 길상사도 있고 한옥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최순우의 옛집도 있으며 국보급 유물을 볼 수 있는 간송미술관 등도 있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성북동의 꽃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해서 위 답사 보고서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봐봐. 답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치? 답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3번이 틀렸지. 1번 보자. 답사자가 직접 답사한 순서에 따라 답사지를 소개하고 있고 맨 처음에 내려서 어디를 갔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 그 다음 어디를 갔다. 맞아. 그 다음에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내용에 대한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여기 사진 있지? 사진이니까 매체 자료가 되고 화제와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화제와 관련된 청중의 경험 여러분도 뭐 했다시피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 것도 되는구나. 맞네. 맨 처음 것도 된다. 화제와 관련된 청중의 경험 여러분들이 공부했다. 이것도 맞네. 이것도 해당되네.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제와 관련된 이거 했고 보고를 마무리할 때 청중에게 답사지 방문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맞지? 맨 마지막에 그치? 여기에 있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법은 다 끝냈고요. 두 사람 다 지금 작문을 안 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작문 몇 쪽부터니? 132쪽? 132쪽부터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20분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20분 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민현이 너도 문제 풀고